축구 대표팀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가짜뉴스, 추미애 장관, 전세난, 음주 창극 이렇게 5가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한 랭킹은 다시 200명대 축구 대표팀도 비상입니다. 국내에서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하고 오늘로 딱 300일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205명으로 73일 만에 다시 2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100명대에서 다시 200명대로 나흘밖에 안 걸렸어요. 맞습니다. 어제 191명 나와서 이게 거의 100명 아닌가. 예.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으면 걱정이다 했는데 오늘 오전 발표를 보면 200명을 넘겼습니다. 예. 205명이 나왔고요. 자, 국내에서만 해도 160여 명. 이 수도권이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퍼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 오늘 200명대는 말씀하신 대로 9월 초 이후에 73일 만에 다시 200명대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주 동안 계속 증가 추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 한 달간 우리는 언제 좀 세 자릿수 아래로 두 자릿수로 떨어지나 한두 번 떨어지긴 했지만 이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사실은 이제 세 자릿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고민이 우리가 2월 29일 신천지 대구 사태 때 909명을 찍은 게 가장 높았던 수치고요. 지난 이제 이 8.15 이후 한번 또 2차 대유행이 왔을 때 441명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피크를 찍고 나면 떨어지는데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렸죠. 한 번에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00명대에서 600명대, 500명대, 400명대 이렇게 잡아 나가다가 지난 또 8월 여름 이후에는 400명대, 300명대, 200명대, 100명대 간신히 두 자릿수를 보나 했는데 지금 다시 지난 한 달간 이제 200명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지금 이제 우리가 트윈데믹 얘기하던 계절이 온 겁니다. 그렇죠. 독감 환자 주변에 많이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이 대중교통에서도 기침하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떨어뜨릴 것인가.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네, 국장님 정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짚어봤듯이 지금 유럽 원정에 나선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당장 내일 경기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코로나 생긴 이후에 1년 만에 거의 치러지는 그런 경기고 요즘에 유럽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선두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 출전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많은 축구 팬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갖고 보려고 할 텐데 원래 내일 오전 5시에 중계를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조현우 선수, 권창훈 선수 또 스태프 포함해서 5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가 비상이 걸렸고 그래서 이 멕시코 축구협회 또 오스트리아 축구협회 또 우리 축구협회 해서 내일 경기를 예정대로 그냥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음성 반응이 나온 선수들도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양성이 더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경기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1차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 2차 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3차 대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의료 전문가들은 모두 다 아주 심각한 걱정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바뀌어 있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5단계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단계에서 사이에 1.5단계, 2.5단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기존에는 3단계 직전까지도 많이 갔는데 이제 3단계는요 상당히 멀어요. 하루에 한 800명에서 1000명이 나올 때 3단계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 1.5단계, 2단계까지가 상당히 좀 완화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새로 나온 거리두기의 방침에 보면 3단계가 돼도 식당과 카페는 운영을 해요. 다만 앉지 못하고 테이크아웃을 해가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도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좀 다른 점인데 그러니까 좀 느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 균형에서 너무 경제 쪽에 방점을 뒀던 거리두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와중에 의료 전문가들은 애초에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말 여기서 여차하면 3차 대유행의 분기점에 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도 격상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지에서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역에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착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죠. 시행 첫날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거 보긴 봤는데 구체적으로 액수나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오늘부터 시행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지금. 미미 마스크는 안 되고요. 기말 차단할 수 있는 100, 90자가 80, 이런 마스크 착용하지 이건 인정이 안 돼요. 변호사님, 상당히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다른 것보다 목욕탕 같은 경우도 물속에 있을 땐 괜찮지만 물속에 나오면 마스크를 해야 된다. 탈의실에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도대체 탈의실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행 초기라서 이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곳에서는 사실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쓰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럼 마스크를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럼 목욕탕에서 물속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한다랄지 앉아서 씻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 써지 않아야 하느냐. 근데 사실은 그때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이거 사실 물리적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죠. 수영을 하고 나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으냐, 쉴 때. 이런 부분도 사실 수영하고 나서 마스크를 또 쓰면 마스크가 물에 다 젖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마스크를 쓴다 해도 이제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 같고, 또 PC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잖아요. 근데 PC방에서 주로 게임하고 그런 청소년들 또는 어른들도 사실 마스크 벗고 과자 같은 걸 먹는데 게임하면서 과자 먹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과연 먹는 거로 봐야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앞으로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언제든지 식당 가서 좀 유심히 봤는데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벗고 밥을 안 먹을 때 꼭 밥이 오기를 식사가 제공되기를 기다릴 때 아니면 식사 제공하고 나서 먹고 나서 원칙은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을 주기 때문에 좀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도 마스크 착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혹시 탕에 갔다 오셨습니까? 사우나에? 마스크는 물 속에 있으면 쓰고 있는데 나오면 또 벗으랍니다. 때릴 때는 벗어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적어도 청와대는 좀 고심을 하시고 또 정부 운영에 대한 그런 묘를 발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장님 노 실장도 선뜻 대답을 못하는 모습인데 이제 앞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좀 방역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상황과 그 장소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많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언제 벗어야 되고 언제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게 아마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쭉 만든다고 해도 또 현실에서는 이게 엉뚱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거에 감안해서 하나하나 좀 체계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과태료 부과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쨌든 좀 이 계도하고 그렇게 쓰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써주십시오 했는데
안 써도 되지, 난 안 쓸래, 뭐 이러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서 좀 보면서 그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코로나19 확진돼서 지금 내일 있을 A매치가 열릴지 말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해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평론가님 지금 뭐 미국, 네. 유럽, 일본 각국이 다 네. 지금 막 최고치를 찍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편인데 예. 우리도 뭐 이 해외 사례를 자기 위안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게 유럽에 간 우리 선수들이 코로나에 바로 걸렸다. 예. 하나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럴 개연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계 최고는 미국인데 자 우선 지구 전체로 보면은 지금 5천만 명 넘겼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더 저 감염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요. 미국은 지난 대선 때 하루에 12만 명, 13만 명, 14만 명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이제 16만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요. 하루에 16만 명이요? 우리가 지금 1년 가까이 2만여 명이 누적 확진자인 걸 보면 미국은 하루에 이 16만 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인구가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이 뭐 10억 명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3억 명 좀 넘는데 이 하루 확진자는 너무나 많고 자 유럽은 어떠냐? 유럽도 지금 심각합니다. 이 영국의 경우에 지금 하루에 3만 명 이상, 3만 3천 명 이상 어제 나왔어요. 네. 프랑스도 3만 명 이상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인구가 한 6천만 명.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뭐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영국은 3만 명 이상 나오고 있다. 하루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유럽 나라들이 EU가 27개 나라인데 9개 나라에서 10,000명 이상 확진이 되고 있어요. 예. 유럽은 지금 초비상이고 심각하고요.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하루 확진자가 드디어 1,600명을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도쿄에서만 지금 3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상당히 전 세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들으면 알만한 해외 유명 인사들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휴 그랜트죠. 근데 휴 그랜트가 미국 CBS 이제 저녁에 하는 인기 토크쇼에 나와서 이제 본인이 털어놨어요. 그래서 본인하고 아내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는데 좀 그 휴그랜트가 한 얘기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본인은 처음에 땀을 흘리는 걸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어느 정도 흘렸냐면 옷이 다 젖을 정도의 땀이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 눈알이 뭐 한 3배 정도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자기 가슴 위에 거대한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느낌. 답답했다는 뜻인가 근데 보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코로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후각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향수 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고 아무리 뭘 해도 냄새를 못 맡아서 뭐 쓰레기까지 냄새까지 다 맡아봤다고. 네. 그래서 그때서야 이게 코로나인가 보다 하고 좀 늦게 간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제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후각이 가장 없어졌을 때, 예. 못 느꼈을 때 그때가 코로나이지 않을까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냄새를 못 맡을 때는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선에서 패배한 결과가 나온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a very successful, amazing vaccine at 90% and more. We will work to secure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which should be coming down extremely soon. The vaccine will be distributed to frontline workers, the elderly, and high-risk Americans immediately. It will be a matter of weeks. Otherwise, we can't be delivering it to a state that won't be giving it to its people immediately. So we won't be delivering it to New York until we have authorization to do so. 네, 대선에 대한 승복 예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 조만간 국민들에게 다 배포하겠다. 그런데 뉴욕에는 보내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이 대단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백신을 신뢰하지도 않고 백신 준다고 해도 뭐 시민들한테 투약을 하지도 않을 곳에 내가 왜 주냐. 받으려면 뉴욕주 쿠오모 지사가 그러면 그 백신을 신뢰한다. 우리 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나도 이런 얘기 하는 거 마음 아프지만 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하고 나서 또 쿠오모 지사의 측근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제 분노해가지고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해고했다. 또 이렇게 또 맞받아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